일본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입국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전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교통패스는 뭘 써야 하는지, 여기에 면세 규정, 준비물까지 더해지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여행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행지 정하는 것부터 숙소 위치, 교통패스, 환전, 필수 어플까지 실제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 다녀온 뒤 정리한 2026년 기준 최신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일본 여행 준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 관련 링크, 그리고 일본 여행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행 준비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행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두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준비하신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핑이나 관광처럼 화려한 도시 여행을 원하시면 도쿄, 먹거리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며 근교 교토, 고베, 나라까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은 오사카, 비행시간이 짧고 공항에서 시내도 가까워 짧은 일정으로 일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후쿠오카, 복잡한 도시보다 자연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삿포로, 관광보다는 편안한 휴양여행이라면 오키나와, 이렇게 여행 스타일에 맞게 도시를 정하시면 됩니다. 도시를 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숙소 위치가 여행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일본 여행에서 많은 분들이 예쁘기만 한 숙소를 골랐다가 이동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도시 규모가 크고 지하철 노선도 복잡해서 숙소 위치가 여행 동선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숙소 위치 하나 때문에 하루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숙소를 잡는 것.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는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숙소가 역에서 멀면 여행 후반에는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는 여행할 주요 지역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 숙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사카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지하철역이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숙소에 묵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도 예쁘고 해서 괜찮았는데 여행 후반에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 택시를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택시비도 비싼 편이라 지하철역 근처 숙소는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소 위치만 잘 정해도 여행 동선이 훨씬 편해집니다. 지하철역 근처 숙소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지하철을 이용한 교통패스를 어떤 걸 사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도시 규모가 크고 복잡한 도쿄나 오사카는 관광지를 이동할 때 걷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라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할 때 지하철 패스와 스이카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 조합이 이동할 때 가장 편했습니다. 지하철 패스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지하철 패스는 뭐고 스이카, 파스모는 또 뭐지? 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처음 보면 색도 많고 노선도도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쿄를 예로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쿄 지하철 패스를 사용하면 노선 이름 옆에 알파벳 한 글자로 표시된 지하철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 M, H, A, I, S, E 같이 알파벳 한 글자로 표시된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노선도를 볼 때 알파벳 한 글자가 보이면 지하철 패스, JR 같은 다른 노선이면 스이카 또는 파스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지하철 패스는 구매할 때 선택한 시간 동안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이고, 스이카나 파스모는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식이라 이동할 때마다 요금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타는 도쿄나 오사카 여행에서는 지하철 패스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JR이나 다른 노선을 탈 때만 스이카나 파스모를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애플 월렛에서 스이카를 바로 추가할 수 있어서 핸드폰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 결제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지가 오사카라면 오사카 주유 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오사카 여행에서는 필수입니다. 다만 오사카에서도 교토나 나라 같은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JR 노선 등 다른 노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이카나 파스모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쿄, 오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하철 노선도가 비교적 단순하고 버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스이카나 파스모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합니다. 교통패스까지 정했다면 이제 일본 입국 전에 비즈재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재팬은 일본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를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리 등록해두면 공항에서 종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QR코드로 입국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훨씬 편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입국 심사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발 전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 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환전은 얼마나 해야 할까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여행을 갈 때 현금을 많이 환전해야 했지만 요즘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트래블 월렛 같은 여행 카드를 사용하면 현지에서 엔화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팁 문화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금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길거리 포장마차나 작은 가게에서 사용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5,000엔에서 넉넉하게 10,000엔 정도? 이 정도만 환전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전을 너무 많이 해가면 여행이 끝났을 때 엔화가 남아서 다시 환전해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수수료가 없는 트래블 월렛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곳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제 수단을 함께 사용하면 환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환전까지 준비했다면 일본 여행 전에 몇 가지 앱만 설치해두면 여행이 훨씬 편해집니다. 먼저 구글맵입니다. 일본에서는 맛집이나 관광지를 찾을 때 구글맵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길 찾기는 물론이고 식당 예약도 가능해서 여행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행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메뉴를 구글맵에서 검색하고 평점과 리뷰를 보고 찾아가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맛집을 따로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여행 전에 갈 지역을 미리 오프라인 지도로 다운로드해두면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거나 와이파이가 없을 때도 지도와 길찾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탄입니다. 이건 앱이라기보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일본 주요 지역의 실시간 거리 모습이나 사람들 옷차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행 전에 날씨나 옷차림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행 가기 전에 지금 일본 날씨가 어떤지 궁금할 때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케이입니다. 일본 드럭스토어나 돈키호테에서 물건을 고르다 보면 이게 뭐지? 할 때가 많습니다. 페이케 앱으로 제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 정보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스캔 랭킹도 확인할 수 있고 돈키호테, 빅카메라 등 각종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일본 쇼핑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앱입니다. 돈키호테 할인 쿠폰은 카카오톡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돈키호테 할인 쿠폰을 검색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쇼핑할 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쿠폰을 못 쓰고 왔네요. 여러분은 꼭 사용해서 조금 더 알뜰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쇼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은 일본 여행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면세 기준과 텍스프리, 텍스 리펀 방식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800달러 면세 한도입니다. 이 기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일반 물품은 총액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이고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행 기간 동안 산 모든 물건의 합산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쇼핑을 많이 했다면 대략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쇼핑을 할 때는 계산 전에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입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공항에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쇼핑에 꽂힌 소비세 10% 할인 방식도 곧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는 매장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소비세를 바로 제외해주는 텍스프리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유럽처럼 세금을 포함해 결제한 뒤 출국할 때 환급받는 텍스 리펀 방식으로 전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장에 따라 텍스프리와 텍스 리펀 방식이 함께 존재하는 전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일본 쇼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류 구매입니다. 예전에는 술이 2병까지 면세였지만 2025년부터 규정이 완화돼서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 이 기준만 맞으면 병수와 상관없이 면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ml짜리 미니어처 위스키를 10병 사더라도 용량과 금액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2리터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용량 계산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 곤약 젤리 반입 규정입니다. 컵에 담긴 곤약 젤리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파우치나 스틱형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파우치형은 기내 반입도 가능하지만 액체류 규정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맘 편하게 캐리어에 넣어 위탁 소화물로 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 갈 때 챙기면 좋은 필수 준비물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용 멀티탭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220V의 충전기나 전자기기가 맞지 않습니다. 호텔에는 간혹 110V 돼지코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한두 개 정도입니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 카메라, 스마트워치까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야 할 때는 여행용 멀티탭 하나만 있어도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는 다리 관리 준비물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여행은 생각보다 걷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여행 마지막 날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도쿄 여행 때 하루에 25,000보, 많을 때는 30,000보씩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걸을 때 편하고 지압도 되는 발바닥 패드랑 휴대용 다리 마사지기를 챙겨갔는데 여행 후반에 다리 피로 관리에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많이 걷는 여행지라면 다리 관리용 준비물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에서 가장 체감이 컸던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보호 패드입니다.
일본 숙소는 목재 구조로 된 곳이 많아서 생각보다 우풍이 있고 공기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건조하거나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원래 눈을 살짝 뜨고 자는 편이라 특히 일본 여행에선 아침마다 눈이 많이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안막 기능이 있는 눈보호 패드를 사용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건조함이 훨씬 덜해서 확실히 편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여행 가면 눈이 건조해지는 분들이라면 눈보호 패드 하나 정도 챙겨가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행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많이 챙겨가는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니 빈티지 카메라입니다. 일본은 건물이나 골목, 거리 분위기가 굉장히 감성적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대폰 사진도 좋지만 빈티지 카메라로 찍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특히 골목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는 필름 느낌 사진이 꽤 잘 어울립니다. 동영상 촬영도 되는 데다가 가격도 부담 없는 편이고 크기도 작아서 여행 가방에 넣어 다니기 편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면 여행용으로 하나 챙겨가셔도 재미있는 준비물입니다. 일본 여행은 생각보다 많이 걷고 숙소 환경도 한국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준비물만 챙겨도 여행 만족도가 꽤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일본 여행 준비물과 체크리스트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저장해 두셨다가 여행 준비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반대로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준비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라이기나 라면 포트기 같은 고출력 전자기기입니다. 이런 제품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220V 제품이 대부분이라 일본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짐만 늘어나게 되니까 아예 챙겨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다이슨 에어랩 같은 헤어기기도 220V 전용 제품이라 전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려면 도란스라고 불리는 고용량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숙소에 드라이기나 전기 포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6년 기준 일본 여행 준비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행지를 정하는 것부터 숙소 위치, 교통패스, 환전, 필수 앱, 면세 기준, 준비물까지 이 순서대로만 준비하시면 일본 여행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리는 일본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와 관련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저장해 두셨다가 여행 준비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일본 여행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